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건식에 대한 제 경험을 공유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육식, 즉 고기나 생선, 우유, 계란 이런 음식 결국 한마디로 손해다. 왜? 해롭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 이런 주제를 한번 신나게 놀겠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비건식이라는 것, 즉 완전 채식은 식사로서 필요 충분하다 이겁니다. 근거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고 모든 생명은 포도당을 원료로 각자에게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 즉 만들 수 있고요. 포도당은 오직 광합성을 하는 녹색 식물만이 최초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식물들이 사용하고 남아서 저장해 놓은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이때 필요하고 최고 품질의 영양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처음이신 분은요 1편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식이 해롭고 더럽다는 점 세 가지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첫째로 체액을 산성화시킵니다. 신체는 약 알칼리성에서 최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고기 성분 들어오면요 이거 소화 과정에서 산성화됩니다. 폐하가 내려간다는 거죠. 이걸 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성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신체가 가진 알칼리성 대표적인 게 칼슘입니다. 이게 뼈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뼈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칼슘은 원칙적으로 재흡수가 됐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결핍이면 칼슘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즉 늙으면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골다공증 원인이라는 비판이 엄청 제기되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논거가 바로 이 점입니다. 두 번째, 그 단백질 과식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신체는요, 매 순간 세포를 새로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세포는 죽어나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은 뼈까지 포함해서 싹 다 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방과 단백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이거 지금 다 성인 기준입니다. 만약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그러면 이 선진국에서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느냐? 적어도 5에서 10, 평균 5에서 10 이 정도로 섭취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사한 통계값입니다. 그러니까 과식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정확한 값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벌써 한 6년 전 일이에요. 기억에서 일단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찾으려니까 정말 귀찮습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이 비례의적 수치는 정확할 겁니다. 주장을 펼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단백질은 사용하고 남는 것은 별도로 저장을 하지 않고 다 배출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필요하면 포도당을 갖고 만들어 쓰면 된다니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면 돼요. 우리 몸이. 그런 어떤 그 만드는 설계도, 정보 이런 것들이 DNA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품 소고기, 가령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100만 원짜리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거 전부 쓰레기로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소화기관이 쉬지도 못하고 초과로 혹사당하겠네요. 자, 이런 점이요. 사용하고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포도당은 에너지원이지만 단백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포도당이 있으면 단백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 그거는요, 건강한 채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미밥을 건강한 채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과일, 현미밥, 과일, 견과류, 채소 이거 적절하게 먹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충분하다는 양은요, 제가 이 비건식을 놓고 고민을 하던 시절에 거의 한 5년, 6년쯤 전 일이겠죠. 식약처에 가면은 각
식자재별로 영양성분 분석한 데이터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 홈페이지 가면은 그거 끄집어내 갖고 계산해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는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단백질 양은 건강한 비건식, 채식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단백질, 과실, 그 고기를 먹는 문제,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가령 저 푸른 초원 위에 마음껏 뛰놀고 자연적으로 교배를 하고 마치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소젖 소고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깨끗한 고기입니다. 그죠? 깨끗한 우유고 소젖이고 더럽다. 이런 건 더럽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우리가 먹는 거 이게 더러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생제하고 성장 호르몬제 범벅이 된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게 덩치가 커서 그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게 딱 정확한 그 요점입니다. 지금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해야 돼요. 뭐 소나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돈으로 바꾸기 위한 상품일 뿐이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밀집 사육을 하니까 운동 부족이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니 기름 덩어리죠. 그러니까 병에 약하니까 항생제 마구 먹이고 말이죠. 병 걸려 죽기 전에 빨리 키워가고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시장에서 성장 촉진제 마구마구 먹이고요. 이게 다 해롭습니다. 더럽잖아요. 예. 그 더러운 겁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그거는 다 그러니까 화장빨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포장을 해놓은 것이죠. 예. 화장빨에 쏘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동물의 젖이라는 것, 이거는 말이죠. 대표적인 게 우유 아닙니까? 갓난 새끼 속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거 성인들한테는 해롭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롭습니다. 해로우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이거 문화를 보면 어른들은 저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소젖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네,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더럽고 해로운 음식이 소젖이 아닐까. 예, 소젖. 그 본질은 액체로 된 소기름입니다. 소기름. 예. 소고기도 아니고 우유는 원래 깨끗한 상태, 에덴 동산에서 뛰놀던 그 소의 젖은 액체로 된 소고기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있는 저것들은 그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은 액체로 된 소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더럽고 해롭습니다. 네. 자, 이제 지방에 대해서 예?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입니다. 이게 에너지원이라는 건 칼로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예. 사용하고 남는 것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 칼로리는요. 다 저장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돈 쓰고 남으면 그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지갑에 소중히 보관하지. 그거 똑같죠. 그래서 보관을 하는데 이게 포도당 형태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당이 혈액 속에 일정 부분 녹아 있고요. 혈당 바로 사용해야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근육 속에 글리코겐으로 좀 남아 있고요. 나머지 남는 것은 이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신체 모든 곳에 적당하게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제일 저장하기 좋은 데가 아마 뱃살인가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성지방 형태로 보관하고 눈에 띄는 게 이제 뱃살 형태로 나타나죠. 예. 근데 이걸 왜 지방으로 바꿀지 약간 지금 저는 재밌어요. 그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아마 칼로리 저장량이 많아서 지방이 훨씬 많잖아요. 2배 정도 많잖아요. 그죠? 탄수화물보다. 아마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장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포도당은 아무리 많아도 계속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체중은 50에서 80으로, 100으로, 200으로, 500으로 계속 늘죠. 계속. 뱃살도 계속 쌓일 뿐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은 계속 쌓일 뿐입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해서는 제가
깨달은 바는 두 가지인데요. 이게 인체 구성에 필요한 지방질, 그러니까 중성지방 말고요. 지방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인체 구성의 구성 물질로서의 그 지방질은 필요시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우리 몸이 알아서 만들어 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담으로 저는요, 참기름도 안 먹습니다. 참기름을 왜 먹는지, 참기름 안 먹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과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참깨를 얼마나 소비를 합니까? 왜 그렇게 먹는지. 그래서 우리는 참깨를 그냥 아예 먹습니다. 참기름 저는 안 먹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 동물성 이 지방을 섭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섭취할 수는 있죠. 섭취하면 손해라는 겁니다. 왜요? 해롭고 더러우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거는요. 그러니까 고지혈질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콜레스테롤 많잖아요. 이 부분은요, 이거는요, 운동으로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건식을 연구를 하고 막 자료를 조사하고 이렇게 한 1년 가량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2015년 5월 15일 날 딱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바꿔야겠다. 바로 요즘입니다. 그 전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는 그러니까 등산 스틱 혈압도 하는 거기에 보면 아마 대략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검진을 받으면은 체중은 대략 한 10kg 정도는 빠지는데요. 더 이상은 절대로 안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 고지혈질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은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희한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고지혈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운동으로 소비되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 운동으로 개선되는 것은 중성지방입니다. 왜? 운동이라는 건 칼로리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성지방인 게 바로 칼로리가 변형돼서 저장된 형태니까요. 칼로리의 저장 형태가 중성지방이니까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해서 기름을 태운다 그러는데 그건 바로 중성지방을 태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은 뭐냐? 안 먹어야 됩니다. 이거 안 먹어야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한 결과 지금 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건강검진하면 데이터 아주 거의가 FM입니다. FM. 다만 아직도 뱃살은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이 죽으라고 안 빠집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다음번에는요, 어떤 건강한 비건식 제가 느끼고 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3편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명한 비건식 이런 거 반드시 성공하는 어떤 다이어트 이런 걸 한번 준비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비건식에 관련한 것은 이 3편으로 끝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채널은 다이어트 채널 아닙니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올리는 것이고요.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